분리배출, 재활용, 업사이클링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이런 환경활동에 회의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개인보다 기업이 버리는 오염물질이 훨씬 더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당연히 환경에서 개개인의 노력은 몹시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기업이 오염물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거 맞나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 차원의 오염물질 처리는 그리 효율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환경적으로도 기업 스스로에게도 말이죠. 우리나라에는 기업 소유의 수많은 공장, 발전소, 연구소 등이 있고 이 사업장에서는 폐수, 대기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폐기물 등 총 11종류의 오염물질이 발생, 배출되고 있죠. 기업의 사업장이 이런 오염물질을 합법적으로 배출을 하려면 총 7개의 법률, 10개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지자체 혹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40여 년간 이 허가가 사업장 기준이 아닌 각각의 오염물질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기 A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A 공장에서는 매일매일 일정량의 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이 발생하죠. A 공장은 이 오염물질들을 배출하기 위해 A 공장이라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폐수에 대한 허가,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 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전부 다 따로 받아야 했다는 뜻입니다. 꽤나 비효율적이었죠. 심지어 이 허가를 담당하는 부처도 각각 달랐고 신청 서류는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혼란을 겪었고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업무 과중이 발생했죠. 사실 이런 절차적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물질을 기준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면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에 대해서는 관리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폐수를 처리할 때는 토양으로 오염이 전가되기도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때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오염물질만 검토하여 허가를 내주다 보니 오염물질이 전가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도 관리하지 않는 오염물질 떠돌이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한마디로 허가 건수는 건수대로 늘어나고 기술 검토 수준은 또 그대로 낮은 하자 있는 허가가 양산되어 왔던 겁니다. 여차저차 고생해서 허가를 받아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획일적이며 유연하지 못한 배출 허용 기준 때문입니다. A 공장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곳에는 B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A 공장은 주변 환경 오염이 심한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B 연구소는 상대적으로 오염이 덜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당연하게도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B 연구소보다 A 공장에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업장의 업종, 지역 등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모든 사업장에 똑같은 허가 배출 기준이 부여되어 왔습니다. 이미 오염도가 심한 지역임에도 오염도가 낮은 지역과 똑같이 오염물질을 배출하니 환경이 파괴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었죠. 각 오염물질을 관할하는 기관들은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규정에 맞게 잘 배출하고 있는지 이따금씩 점검을 나오곤 하는데 과거에는 이 점검을 하는 기준에까지도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1리터당 100mg만큼의 오염물질이 담긴 폐수를 배출할 수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 공장에서는 기준을 준수하여 리터당 90mg의 오염물질이 담긴 폐수만 배출하고 있는 반면 B 연구소에서는 매일 리터당 110mg의 오염물질이 담긴 폐수를 배출하면서 기준을 어기고 있죠. 그러다 딱 하루 A 공장에서 110mg을 배출하고 B 연구소에서는 90mg을 배출한 날이 있었는데 만약 이날 기관에서 두 사업장을 점검하러 나왔다면 이런 경우 과거에는 B 연구소가 아닌 A 공장이 처벌을 받곤 했습니다. 평소에 배출량을 잘 관리하더라도 점검을 나온 시점에 배출 기준을 초과했다면 가차없이 처벌을 받는 구조였던 거죠. 이렇게 단속 위주로 점검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업의 자율적인 오염물질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단속 때만 잘 피하자는 문화가 조장되고 말았습니다. 비효율적인 허가, 획일적인 배출 기준, 자율관리가 불가능한 관리 감독까지 이처럼 과거에는 정부, 기업 차원의 오염물질 관리가 실질적인 환경 개선에 효율적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도 부족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불합리함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그 주인공인데요. 과연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을까요? 먼저 통합환경제도가 시행되면서 허가 절차에서 오는 불합리함이 사라졌습니다. 각각의 오염물질별로 받았어야 했던 배출 허가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단 한 번의 허가로 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허가로 통합된 만큼 여러 복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이 서면으로 했던 서류 제출 역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졌고 분산되어 있던 허가 기관들도 하나의 기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한편 오염도가 심한 지역일수록 더 엄격한 허가 배출 기준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업종, 시설 특성, 지역 환경 영향 등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장 맞춤 기준의 바탕이 되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최적가용기법이라는 개념입니다. 최적가용기법은 업종별로 가장 효율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한 업종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최신 기술이 등장하면 실제 현장의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기술이 최적가용기법인지 아닌지 검토합니다. 만약 이 기술이 최적가용기법으로 채택된다면 사업장에 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고 상정하고 그에 따른 배출 기준을 마련하는 거죠. 이 최적가용기법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창출되는 시너지 효과는 덤이고요. 관리감독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준에 대해서 최고치 대신 평균치를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점검 이후에는 기술 위주로 진단을 해줌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여지를 마련하고 있죠. 자율관리 면에서 또 하나 고무적인 제도가 생겼는데요. 바로 통합환경관리인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기업은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신고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환경관리인이 자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은 기준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고 사업장만의 자가 측정 체계도 확립할 수 있게 되죠. 기업과 환경에 모두 합리적인 통합환경관리 제도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환경 영향이 큰 업종들을 대상으로 차근차근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사업장은 통합 허가를 반드시 완료해야 하고 2024년에는 도축 용류, 반도체, 섬유 염색, 알코올, 플라스틱, 자동차 부품업으로까지 허가 완료 업종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이제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환경 문제. 통합환경관리제도가 환경에도 기업에도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